자, 일단 통합 중에서 질문 좀 할까? 그 시간계까지 해가지고, 시간계. 일단 문제까지 해가지고, 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부터 보자. 여기 1등급 풀어오라고 했으니까, 거기 1단원에서부터 먼저 질문 좀 받을게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39페이지까지. 자, 38부터 39,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고랑 그 다음에 또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자, 이것부터 먼저 풀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 저번에 누가 62번 질문했던 거 같은데. 그치? 38페이지 62번. 또 63번? 오케이. 63번도. 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는 이거만 질문해? 제가 앞에 있으면 질문하 64번도? 64번 자 64번 그 다음에 그 삼각함수에서 질문했는데 삼각함수 40번 네, 삼각함수 40번 삼각함수에서 40번 또 40 42번 오케이 42번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62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 38페이지야.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일단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제한 길이가 -1인 직선이 E의 단어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의 부는 16이래. 그랬을 때 K값을 구하시고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둘이 만나는 점은 얘랑 얘랑 같다 보니까 첫 번째 만나는 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 2x제곱 더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2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x값을 찾기가 조금 힘들다는 사실 알 수 있어. 대신 2의 x제곱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양변에 2x제곱 곱하기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t에 대한 2차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 양변에 2x제곱 곱할 거야. 그래서 2에 2x제곱 더하기 이거 넘긴 다음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곱한다고 넘기면 마이너스 k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괜찮지? 다음에 2x제곱 t로 치환할 거잖아. 그래서 t로 치환한 다음에 양변 2까지 곱하게 된다면 2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4 이거겠지? 그리고 t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2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2x제곱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야. 2t, 그 다음에 t 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k랑 인가?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k, 여기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t 값이 바로 2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은 2분의 k나 마이너스 2가 되게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2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음수값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2x제곱 값이 2분의 k가 됐을 테고 우리는 x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될 테니까 x좌표 값은 로그 2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점의 좌표 x값을 구할 수 있어. 지수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치환이지, 그치?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구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래서 A점에 대해서 잠깐 써보면, A점의 좌표가 로그 2분의 K, 콤마.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지?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K를 더하기 2분의 K니까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어쨌든 이제 교점의 좌표까지 구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K, 로그 2분의 K 이걸 지나점했을 때 이건 어디 위의 점일까? 그건 사실 Y는 로그 2X 위의 점이라는 2분의 X 이거 위의 점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둘 다 K 가는 식으로 나왔다면 이 점은 항상 어디 위의 점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도 로그 2분의 K를 대해서 K가 나왔으면 아마 이거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라는 사실도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아마 로그 2x 정도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어디 위에 있는 점인지 눈치를 잘 채고 이하고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야. 요점까지는 구한 학생도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 위의 점일까?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제 결과는 이제 K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2의 로그 2분의 K 그치? 그 값이 바로 2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점이 X좌표고 요점이 Y좌표가 되는 거야. 따라서 2의 X제곱이 결국 2분의 Y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은 Y가 2의 X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 위의 점이라는 소리가 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교점좌표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그쵸? 잘 찾으시고 저거 위의 점이야.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지. 길게 마이너스 1이면서 이거하고 만나는 점이 B가 된대. 근데 얘하고 얘 사이 관계를 잘 보니까 얘는 X축 방향을 3만큼 Y축 방향을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이 된다는 거야. 자, 또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여기가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면 여기쯤에 A가 있으면 B점은 바로 여기쯤에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점.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래프를 그려서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가 B가 되는데 마침 3하고 3만큼 평이동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른쪽은 3만큼, 밑쪽은 3만큼 평이동한 점이 바로 B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우리는 AB 값의 길이가 3루트 2가 된다는 사실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두 번째 핵심은 여기서 3만큼 평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결국 평이동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3하고 마이너스 3만큼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를 좀 쓸 텐데 A점의 좌표가 결국 로그 2분의 K, 콤마 K가 되면 저 B점의 좌표는 그 좌표가 3하고 3만큼 표기했으니까 로그 2분의 K 더하기 3, K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끝났어, 얘들아. 그러면 저 K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문자 하나가 뭐냐면 AUV의 넓이가 16이 됐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3루트니까 원래 푸는 건 뭐냐면 여기가 3루트니까 이 직선서부터 원점까지 둘이 높이를 그려가지고 그 넓이가 된다는 거 16 된다고 해서 K값을 구하는데 사실 우리는 세 점의 좌표가 알면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신발끈 공식 정말 시간 단축하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에 신발끈 공식 문제 풀면 돼. 자, 마지막 한 점 원점이 있는데 그 원점의 좌표가 이제 0,0이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넓이, 이 삼각형 넓이가 16이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 마지막 K값을 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괜찮죠? 자, 신발끈 공식은 시작점은 어디부터 삼각형 넓이도 상관없긴 하죠? 0. 신발공식은 이제 설명하지 않겠지만 시계방을 돌면 음수값이 항상 나오고 반시계방을 돌면 항상 양수값이 나온다.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반시계방을 돌릴 거예요. 시작점 만약 0을 잡은다면 반시계방이니까 B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0으로 끊는 시간이 되지, 시작점. 자,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로그 2 K
더하기 3 그리고 밑에는 y좌표를 쓰다 k-3 다음에 여기는 로그 2 2분의 k 2분의 k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작점을 꼭 써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뭐였지? 그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곱한 거에서 그치? 신발 이렇게 곱한 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를 뺄까 이렇게 곱한 것을 뺄까요? 2분의 1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먼저 써주고 상황 끝나니까 2분의 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황색 곱한 것을 다 더한 거에서 빼기야 더하기 말라 빼기 노란색 곱한 것을 빼준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K간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16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K값을 구하거나 만약에 K값을 못 구한다면 적어도 K 더하기 로그 2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둘 다 K간식 나왔으면 이것은 어떤 곡선이나 직선 위에 점이 될 것이다. 그치? 그리고 그 사실을 잘 파악해서 얘랑 얘가 평행이동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 3하고 3만큼 이동한 이런 문제도 사실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 그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자 하고 우리는 세 점의 좌표를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K밖에 문자가 K밖에 없잖아. 넓이가 16이라는 사실에서 마지막 K 값을 구하겠다 됩니다. 한번 잘 정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숙제가 많았나? 잘 정리하고 다 정리했으면 그 옆에 63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63번은 아마 디귿되는 점인가? 디귿되는 점이지? 자, 일단 답은 38이 나오셔야 돼요. 한번 잘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자, 63번 처음 본 학생은 일단 기억과 니은까지 한번 봐라. 기억, 니은은 이제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기억, 니은 잘 보시고 다음 디귿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 자체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마저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디귿도 한번 볼게. 디귿만 보시면 되죠? 자, 63페이지 디귿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이에 만나는 점을 FT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일단 이제 디귿은 무엇을 좀 살펴봐야 될까? 자, 보자. 일단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계산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위치를 좀 살펴보는 걸 그리게 되죠. 보자. 얘 그래프 어떻게 되지? 일단 로그 EX가 증가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반응수가 되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Y는 T 마이너스 로그 EX가 된다. 마이너스 로그 EX를 T만큼 위로 올렸죠? 다음에 이거는 증가함수 그래프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Y는 2X-T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보니까 여기서 X좌표를 F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FT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죠? 뭐가 맞은데? 모든 양의 실수. 디귿에 의하면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항상 FT가 T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지. 디귿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괜찮지?
자,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t보다 크다 조건을 보는 거지, 그치? 이게 맞으려면 t는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t는 한 여기쯤에 있어야 되죠, 그쵸? t는 여기쯤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위치를 잘 살펴보는 거야. 자, ft가 t보다 크게 되려면 ft가 여기 있으면 t는 여기쯤에 있어야 되고 그것의 위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 여기는 우리는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좀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t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t,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일단 t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t-로그 2t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 거기 y좌표보다 이 y좌표가 높아야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 조건 이용해서 잘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뭔가 봤더니 다시 한번 하지만 요즘은 t, t-로그 2t가 되시는 거고요. 요점의 좌표는 t,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각대두께를 여기가 얘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t-로그 2t 그래서 그 값이 1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뭐가 뭐지?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지? 그죠? 그죠?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t-1이 로그 2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우리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실수 t에서라는 문장이 있어. 모든 실수 t에서 이게 항상 맞느냐라는 거지. 얘도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즉, 로그 2t 그래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을 테고 y는 t-1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항상 얘가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얘가 1,0을 지나듯이 얘도 1,0을 지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로그 2t 여기가 y는 로그 2t 그래프. 자, 여기가 이제 t고 여기는 y야. 그 다음에 이제 또 t-1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y는 t-1 그래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요점의 좌표는 1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t-1이 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곡선이 위에 있게 되잖아, 그렇지? 모든 실수에서 이것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 디귿 때는 좀 진망친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되려면 이걸 만족해야 되고, 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해보겠다는 의미야. 그리고 결국 이게 항상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려면 저것 또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체크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디귿 때는 괜찮지? 그래서 63번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돼요. 64번은 좀 약간 15년도 그 원을 좀 그려서 하는 거야. 사실 지수 함수 파트지만 지수 함수하기보다도 좀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좀 보는 게 나을까? 자, 그럼 64번도 자, 기업하고 니은 금방 체크해볼 수 있을 거야. 니은도 사실은 그래프 그려야 돼. 기업은 뭐 대입하면 되고 니은도 사실 그래프 좀 그려보면 t값이 커짐에 따라서 x좌표가 어디로 밀리는지 그것을 조금 생각해볼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 되지? 자, 그래서 64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a 값은 1하고부터 10까지고 b 값은 1부터 100까지래. 원 2x제곱하고 이거 만나지 않고 얘는 4네. 그러네. 근데 그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실 이제 원이 저 y는 2x제곱 곡선 위에서 그려질 수도 있고 밑에서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주관경을 나눠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이제 2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어. 그치?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K야. K면 요점의 좌표는 이제 K, 위에 K점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한 K 플러스 있다고 생각해보자. K 플러스 1이 있어.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k 플러스 1, 2에 k 플러스 1제곱 될 것이다. 괜찮지? 그리고 그러면 생각해보자. 5번이 반지름이 1인 건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딱 1이잖아.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중심의 좌표는 저기 이제 A값 말이야. 중심 X좌표 A값인데 이 A값을 여기다 만약에 찍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만나지, 그치? 반지름이 1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자연수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의 좌표보다 살짝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얘들아,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1을 더한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 반증기가 있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따라서 우리 요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A가 K일 때 B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자, B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 B는 당연히 커야 돼. 요점의 좌표가 2에 K 플러스 1제곱지. 거기다 1만큼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즉, 2에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거기다 1을 더한 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게 딱 이 Y좌표, 그러니까 Y좌표가 딱 2에 K 플러스 1제곱이면 무조건 만나는 거, 그렇지? 거기다 한 칸을 더 위에 있어도 만나지 않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일단 만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좋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범위, 바운드 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이제 반지름이가 2잖아.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2일 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 K 플러스 2일 때에 대해서 잘 보면 여기는 K 플러스 2, 2에 K 플러스 2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수 있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는 만나야 되잖아, 반지름이가 2가. 그러면 어떨 때 만나냐면 중심이 잡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고 반지름 길이가 2가 됐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무조건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괜찮죠? 근데 여기 Y좌표가 만약에 얘보다 한 칸에 더 위에 있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2면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2의 K 플러스 2제곱보다는 사실 좀 밑에 있어야지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2의 K 플러스 2제곱. 요즘의 중심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지만 이거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가 정확하게 딱 만나는 점이 그 경계점 아니야. 접할 때가 이제 경계점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건 자연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B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 자, 우리 B의 개수는 확인하면 사실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 B의 개수는 2의 K 플러스 2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뺀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이 뺀 다음에 하나 더 넣어주는 말이야.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것의 공역은 2의 K 플러스 1제곱 풀 수 있으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바로 B의 개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생각보자. 만약에 A가 1일 때 A가 1이면 여기가 바로 K 콤마거든? 그치? A가 K가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다 1로 대입하게 된다면 B의 개수는 바로 여기다 1 대입하면 2의 제곱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을까요? A가 2면요. A가 2면 2의 세제곱 플러스 1부터 A가 2면 2의 세제곱 플러스 1부터 2의 4제곱까지 B가 되는 거지. 근데 B가 1부터 100까지니까 뭐 충분하지, 그치? 그래서 A가 2면 B의 개수는 2의 세제곱비가 되며 A가 3이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범위를 좀 잘 봐야 돼. 이 B가 저걸 넘을 수 없지, 저 범위를. 괜찮죠? A가 3이면 2의 4제곱. 괜찮죠? 3을 대입하면 2의 5제곱 32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죠? A가 4일 때는 어떨까? A가 4일 때의 B의 개수는 4를 대입하면 2의 6제곱 64니까 아직 넘지 않았죠? 그래서 4를 여기다 대입하면 2의 5제곱기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 혹시 뭐 틀렸으면 말씀해줘. 근데 A가 5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왜냐면 A가 만약에 5잖아.
이게 5가 되면 2에 7점 128이지, 그치? 근데 B에는 어차피 128까지 없잖아. 그죠? 그래서 A가 5일 때는 좀 다른 계산해줘야 돼. A가 5일 때 B 개수는 결국 B의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B의 범위가 잘 생각해봐. 5 대입하면 2에 5 대입하면 6제곱 1부터 B값의 범위가 100까지 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64의 뺀값이 개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의 개수는 36개가 나오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5일 때까지밖에 안 돼. 만약 여기 6이 되잖아? 2에 7점 플러스 1이면 129가 되거든? 그 범위 없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에 있을 때를 해봤잖아. 밑에 있을 때는 좀 한번 세봐야 돼요. 그치?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쓸까? 이거 이해가지?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밑에 있을 때는 한번 세볼게. 밑에 있을 때는 x축, y축, 2x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k일 때에 대해서 잘 세워보자. k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쯤에 k, 2의 k제곱이 있을 텐데 똑같은 원리.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변진 길이가 1인 거 만들려고 했는데 1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치? 근데 k 플러스 1이 필요 없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 여기서는 k 마이너스 1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 여기쯤에 k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한다면 이쯤의 좌표가 k 마이너스 1,2의 k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중심점의 좌표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럼 무조건 만나, 그치? 변진 길이가 1 때. 그래서 이거보다 한 칸 더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요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1만큼 더 밑에 여기쯤에 있어야지 원을 그렸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요점의 좌표를 잘 찾아야 돼. 괜찮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BK에 대해서 잘 써보니까 BK 값은 결국은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가 2에 2K-1이잖아. 그거보다 한 칸 더 밑에 내려와야 된다는, 내려와지 안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2가 이쪽부터 먼저 가면 되는 거야. 2에 K만 실제로보다 한 칸 더 밑에 있어야지 만나지 않는 거야. 물론 더 밑에 있어도 만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경계선하고 딱 되면 이 K만 쓸이 되면 만난다는 거지. 그것보다 한 칸 더 내려오셔야 된다는 소리.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제 반절 길이 2하고는 적어도 만나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여기서도 K-2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여기도 잘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부터 K 값을 하나씩 잘 계산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약간 집요하게 좀 약간 잘 세요. 한 칸 더 더하기, 한 칸 더 더하기. 그래서 여기도 B의 범위 힘 잘 써보고 K가 아마 1일 때는 없는 거 1대 안 되죠?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 빼기 1이 나오니까 K가 2일 때부터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거 잘 한번 써보고 이 개수도 해서 한번 잘 볼까요? 제 마지막 거는 좀 약간 풀만해. 65번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가면 되는 거. 어디 보자. 여기쯤에 이제 K-2, 2에 K-2제곱 있다. 그러면 지금 얘하고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여기쯤에 있으면 돼. 중심점이 한 여기쯤에 있어서 전지가 2가 딱 되니까 여기쯤에 있으면 돼.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좌표, y좌표를 보면 이게 K-2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거보다 더 이제 자연수만큼 내려가니까 더 내려가면 반지름 2일 때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커셔야 돼요. 지금 반지름 2일 때 만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해주게 된다면 얘 또한 이의 개수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이의 개수가 얘 k-1제곱에서 얘 k-2제곱 뺀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의 개수는 얘 k-2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k가 2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k가 2면은 이제 한 개가 나올 테고 k가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비의 범위를 잘 결정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뭐 이제 k가 일단 여기 100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이용해서 잘 한번 세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자, 그러면 우리 다음 53페이지 40번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40번, 42번 써보도록 합시다. 53페이지. 요즘에 휴가보는 사람이 이거니까 뭐 이것저것 바꿔서 중학생들 꼭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그리고 이제 고3 이제 막판쯤 되면 누가 안 시켜. 너들 스스로 하는 거야. 알지? 자기 독을 잘 챙긴 거예요. 자, 실수 t가 마이너스 1부터 1인 실수 t에 대해서 다음에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을 그래서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은 알파 t, 가장 큰 값은 베타 t라고 했을 때 있는데를 고르시오. 얘는 뭐 그냥 다 하자. 근데 이 방정식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 사실 이게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거잖아. 제가 0이고 제가 0이고. 그래서 사실 이 방정식의 획은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게 t가 되는 이것의 해가 된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죠? 이것의 주기는 4가 된다는 거 알고 얘 주기도 4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4주기 함수 두 개를 그리려고 해요.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까? 사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면 여기 값이 이제 4가 되겠지.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요즘에 1이 때문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 여기랑 여기쯤에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정도 가겠죠? 괜찮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에 이제 한 바퀴 0부터 4까지를 그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사실 조금만 이동하면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사실 코사인 그래프를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1만 움직이면 사인 그래프가 완전히 겹쳐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 여기 점에서 이제 좌우가 대칭된다는 사실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 t를 그릴 거예요.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리될 거야. y는 t를 그릴 거야. 그러면 사실 가장 작은 값 알파 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점에 x좌표가 알파 t가 되는 거고 x좌표를 쓸 거야. 그다음에 여기 점에 좌표가 벨타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대칭성에 의해서 얘하고 얘의 합은 얘하고 얘의 합이랑 똑같다는 거 알겠다, 그치? 얘하고 얘의 중점은 여기쯤에 있고 얘하고 얘의 중점도 여기쯤에 있지 않았지? 우리 합이 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잘 그려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기억은 됐고 니은, 디귿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은 됐고 오, 맞죠? 니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파 티마스 베타 티마스 알파 t가 얘랑 똑같이 되는 값이 0하고 2분의 t가 되냐 물어본 거야. 요거 한번 그려볼게. 요 놈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는 0을 그렸거든. 이제 t가 0이 되잖아. 그래서 y는 0을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y는 0인데 근데 여기 부호가
0이 포함이 되나? T가 많지. 여기는 포함되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네. 그래서 그치? 범위 보니까 x가 너무 들어가. 자, 그럼 물어보자. 알파 0 어디니? 여기가 알파 0이야, 그치? 알파 0은 여기네요. 알파 0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아니야, 그치? 여기 빵꾸 꽁들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베타 0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등호 들어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베타 0 마스 알파 0 값을 알면 이 값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여기는 3인 것을 t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려보니까 어디쯤에 있을까? t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만약 t가 아까처럼 음수가 됐으면 알파 t, 베타 t 전부 5가 되고 뺀 값은 얼마나 될까? 여기 뺀 값은 어쨌든 3인가? 3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둘이 더한 값은 있고 뺀 값은 3 아니야. 어쨌든 지금 한번 그려보자. 2분의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를 한번 그려볼게. 요 범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여기쯤에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t를 그릴게요. y는 t를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렇다고 했을 때 알파 t는 어디냐면 여기쯤에 알파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벨타 t는 어디일까? 벨타 t는 여기쯤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그럼 얘들 잘 생각해. 이것도 여기까지 3이잖아. 이것도 여기까지 3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미세한 부분 있잖아. 여기랑 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맞겠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범위가 2분의 루트 2냐면 이게 만약에 얘를 넘는다고 생각해봐. 넘어서 그리게 되면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 여긴 여긴데 여기는 이쪽 부분이잖아. 모양이 안 맞지? 여기 아래쪽에서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으면 위에 한번 그려봐요. 안 되죠, 그렇죠? 괜찮지? 알파 t가 여기 있고 베타 t가 여기 있어야지 3이 되는데 그럼 위에다 그래서 알파 t가 여기 있어 버렸잖아. 3보다 좀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해했을까?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 t1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는 3분의 1이다. 알파 t1과 t2가 같아지는 수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t1 알파 t1과 알파 t2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쯤에 t가 있는 거야. 알파 t1과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지금 x좌표가 서로 같이 그치? 괜찮죠? 여기가 t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t라고 하자. t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얘들아 알파 t1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걷을 때 여기가 y는 t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알파 t2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점의 좌표가 y는 t2가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요점의 x좌표가 알파 t2가 되는 거고 요점의 x좌표가 알파 t1이 되는 거지. 괜찮아? 이 점에서 가장 작은 점, 만나는 점 가장 작은 여기. 괜찮죠? 그것을 만족하는 여기 값은 이제 k라고 하도록 합시다.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요점의 y좌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데 잘 보면 t1, t2-t1 값은 뭐냐면 여기 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y좌표의 차이가 2분의 1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잘 생각해봐. 이거 요점 좌표부터 먼저 써볼게. 이점 y좌표 뭘까? x좌표는 알파 t2가 되고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될까요? y좌표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 있는 거잖아. 그쵸? 여기 k를 대입한 값이죠. 그쵸? 여기 x좌표 k라고 했으면 여기는 코사인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알파 t1, 사인 k가 되지, 그치? 괜찮을까? 이게 y좌표 사인 k가 되니까 결국 저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코사인 K 마이너스 사인 K 값이 결국은 2분의 1 사실을 낼 거거든요. 괜찮죠? 이게 K를 대입했을 때 알파 T1과 알파 T2가 있을 때. 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저 말뜻은 이렇게 되면 사인 K 곱하기 코사인 K가 3분의 1이 돼. 이 양변을 제곱해주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 그 말은 T1과 T2는 Y선들, Y는 꼬리에서 가로선이잖아. 그 두 개의 선을 그렸을 때 그것에 만족한 X좌표가 서로 같아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X좌표를 K로 본다면 K를 대입한 Y좌표와 K를 대입한 Y좌표 두 개의 차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T1 값은 사인 K가 될 테고 T2 값은 코사인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딱 봐도 제곱하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이 아닌 건 알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거 확인해 보시고요. 42번 할게요. 부침성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잘 읽어봐요. 자, 그러면 42. 이제 41번도 잘해야 돼. 41번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자, 41번 보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봐. 안 읽은 학생들 위해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좀 지울게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야? 원을 그리고 여기가 일단 한번 보자. AB가 6루트이네. 얘가 6루트. 6루트가 되는데 원에서 AB 현은 6루트를 그리고 원 5가 제일 먼저야. 6루트를 그리고 여기서 정삼각형을 그려야 돼. 그리고 그것의 외접원을 다시 그리게 되는 거야. 순서를 잘 해야 돼. 이걸 먼저 그리고 거기다 현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정삼각형 만든 다음에 그 정수의 외접원을 다시 그리게 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 원이 아니야. 좀 약간 두 원의 반증비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겹친 부분도 원이 아니라는 사실 알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더 색깔 표시를 좀 해본다면 첫 번째 원을 만약 노란색 표시할게. 노란색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주황색 표시한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안쪽에 겹쳐진 부분은 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이 넓이 어떤 거 할까? 이 넓이는 결국 좀 잘라서 해줘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자,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 5원에 중심 정도가 있을 거거든? 중심은 중심 한 여기 정도. 이게 5원의 중심이 있는 거지. 5원. 괜찮죠? 그래서 지금부터 5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그리게 될 거야. 이렇게. 괜찮지? 여기 넓이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넓이를 구하면 될 거지. 자, 그럼 오투의 중심은 어디쯤에 있을까? 오투의 중심은 얘하고 일치하진 않는다는 사실이니까 오투의 중심은 한 여기 정도 오투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잘 보면 우리 선을 만약에 한번 좀 더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지금 여기 보이지? 노란색 구하고 주황색 구할 거야. 그리고 겹친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자. 자,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반증기 같은 거 조금 중심각 같은 거 좀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반증기가 6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반증기가 6인 건 알겠어.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볼게. 6이거든요. 자, 6이면 이건 6이란 말이지. 근데 얘들아, 6하고 6인데 6루트가 같다? 우리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야. 괜찮죠? 45도가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요 삼각형은 사실 외심이 1이냐고 2가 되잖아, 그치? 외심의 특징은 요게 길이, 요게 길이, 요게 길이 다 같고 이게 60도가 된다는 거지. 얘들아, 정사각형 외심 어디쯤에 있을까? 정사각형 중앙에 있겠지, 그치? 여기 몇 도일까? 30도야, 그치? 여기도 30이니까 여기가 120도라는 사실 정도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여기 각도가 60도라는 건 알겠다. 괜찮죠? 근데 여기가 3루트이니까 여기 각도 길이가 뭔지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의 길이가 바로 루트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1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잘 구했죠? 자, 그리고 반증기도 알겠네. 그러면 여기는 2루트 6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반증기는 2루트 6이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해. 우리 목표를 잘 생각해. 노란색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구한 다음에 겹친 부분 이렇게 줄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 노란색 넓이 구하기 어렵지 않고 여기 반대쪽은 여기가 120니까 240도니까 반대쪽 이 부채꼴 넓이 구하기 어렵지 않지. 최종적으로 여기의 넓이가 마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만 노란색하고 반대쪽 주황색을 타면 겹친 부분이 얘랑 얘가 겹친다는 사실이니까 빨간색 부분 마지막으로 떼시면 됩니다. 괜찮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구하려면 이제 길 같은 거 있잖아. 뭐 거의 다 알지 않나? 45도, 20도, 이렇죠. 이 아이가 좀 좋은데, 그치? 여기. 이게 루트이잖아?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가 되는 거 알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3루트이죠? 여기 3루트니까 3루트에서 루트를 빼 여기의 길이가 3루트 마이너스 루트 6이야. 맞아요? 3루트 마이너스 루트 6 여기 두 병의 길이야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이니까 이 빨간색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채꼴에서 주황색 부채꼴 구한 다음에 겹친 부분이 빨간색 넓이를 빼주겠다는 의미. 물론 두 배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온 상황이니까 바로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세요. 일단 이 겹친 부분이 원이 아니고 주황색 원의 일부분과 노란색 원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넓이는 부채꼴 두 개의 합으로 구해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겹친 부분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둘이 합쳐서 겹친 부분 빼겠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경우가 되겠지. 봅시다. 그리고 이거 하고 저번 시간에 좀 생각해본다는 거 있잖아. 극한과 이거 중에서 그거 한 문제까지만 더 할게. 이건 뭐더 질문 없어? 그거 질문 아니야? 지금 꼭 풀어봐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저기서 한번 할게. 몇 페이지냐면 어디죠? 이거 잘 정해서 각자 한번 배우고 98페이지 3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37번도 하실 거예요. 98페이지 37번. 자, 이렇게 살까? 생각이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주황색 넓이도 이 부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빼시면 됩니다. 자, 보자. 이게 장편이네. 장면순이구나. 37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3참수 fx네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아이들이 필요한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는 0하고 2에서도 극한값 존재해야 되니까 지연값은 0이고 지투값도 0이라는 사실 알고 있죠?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투가 0은 어쨌든 얘들아 0은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둘 중에 하나 대입할 거거든 지연값 F0이 0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0도 0이고 2도 사실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대입할 거잖아 그치? F2도 0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fx 값은 뭐 더 이상 하는 게 없으니까 a, x, x-2, 그 다음에 x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 잘 수 있다. 물론 이 k는 뭐 마이너스 2가 돼서 중분 같은 거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잘 쓰도록 할게요. 다음에 아까 예전에도 좀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여기 t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데 자,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 어쨌든 fx를 먼저 그리고 t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x축 대칭을 시켜서 그리게 될 거잖아. 모든 실수를 연속이 된다고 했었으면 fx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이제 fx가 있다. 근데 만약에 t가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 이 정도 있으면 여기는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부분은 x축 대칭을 해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그렇지? 그럼 끊어진 함수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실수의 연속이면 위배가 돼. 그럼 t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보게 될까? 이렇게 애매한 점이 아니라 x축과의 교점에서 t가 될 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 t는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k 중에서 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제 t가 될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잘 봤어. 자, 그러면 t가 도대체 어디쯤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프의 개념은 이제 총 몇 가지 유형이 있을 테지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을 받게 되는데 이제 k가 되고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k가 이제 2분 합할 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k고 여기가 2가 됐습니다. 괜찮죠? 또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뭐 중간으로 가질게 여기서 중을 가지면 이렇게 돼서 이제 2가 됐습니다. k가 0일 때 이제 중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을 가질 때가 이렇게 해서 2가 됐습니다. 그치?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누가 되면서 t는 도대체 뭐가 될까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다음 값이 음수되는 자연수 m의 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g-1은 음수가 되고 g값은 양수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끔가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자연수가 문장이 나왔을 때 자연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지금부터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해봅니다. 자연수 m 이런 단어 a 뿔이 이렇게 나왔으면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부터 천천히 해요. 얘들 잘 생각해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사실 극한값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 그렇지? 뭐가 문제냐면 2를 대입했을 때가 좀 문제야. 그렇지? 3을 대입했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3 이상부터는 어떤 특정값이 나오고 2일 때 좀 조심해서 계산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대입을 해서 우리 생각해볼게. 첫 번째, m이 1일 때
m이 1이 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 값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지? 그죠? 1 대입은 1, 마이너스 1, 이게 g니까.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된다고 했었어. 근데 그러면 지원값이 지원값이 1 대입이지. 1 대입하면 1. 그 지원값이 양수가 되죠, 그렇죠? G-1은 음수. 미안해. 선생님 잠시만. 여기서 미안해요. 이거 자연수들이지, 그치? 자연수니까 요거의 값이 양수되네. 미안해. 여기 값이 음수는 그렇지? 미안해. 자연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지원 값이 양수나는데 이거는 위의 문장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 다음에 m이 2일 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 m이 2일 때. m이 2일 때 좀 이해하자. 2일 때가 좀 중요하니까. 두 번째, m이 2일 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 m이 2가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0분의 0꼴이 될 테니까 여기 좀 사실은 g2가 0이니까 x-2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정리해서 좀 해볼게. x가 n플로 간다고 했을 때. 근데 하필 또 n플일 때지. 그것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x분의 1 곱하기 x-2분의 gx. 근데 g2가 0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g2라고 했습니다. 예전식. 일단 우리 저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강한 거 아니거든? 근데 일단 연속이 된다고 했었잖아. 여기서 n뿔이 됐으면 이것은 2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에서의 좌미분계수를 의미한 음미분계수를 의미하지, 그치? 우리 만들적으로 한번 보자. 우리 요점에서 미분 불가라고 봤잖아, 그렇지? 그렇다 해서 좌미분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우미분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 값이 다를 뿐이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우미분계에서 즉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의 극한값이 존재니까 이것은 예쁘게 잘 쪼개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따라서 잘 쪼개서 해보면 여기는 2가 되고 2였죠? 2였다고 했을 때 2풀이 되는 거야. 2풀이 되니까 여기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x가 2풀 그리고 x-2 gx 마이너스 g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x의 음미분계수가 됩니다. 괜찮죠? 2에서 음미분계수. 그래서 이 값이 결국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0보다 작다. 즉 만약에 2에서 오른쪽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2의 오른쪽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고 다음 m이 3일 때 보자. 세 번째 m이 3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냥 3 대입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3 이상이 3일 때 4일 때 뭐 다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3 이상일 때 여기다가 m을 대입하면 m-2네 gm 값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3을 대입하면 여기 어차피 밑에가 양수니까 이 값이 지금 음수가 되려면 gm 값이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얘들아 1일 때는 안 되고 2일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3 이상일 때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존재하고 일단 두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 그렇지? 두 개가 존재하니까 이거일 때 적어도 하나 있어. 물론 두 개 될 수 있고 적어도 하나. 여기서 만약 한 개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면 m이 3보다 이상일 때 gm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적어도 한 개 이상. 한 개, 적어도 한 개. 즉, 두 개 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한 개인 게 이것의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자, 얘들아, 3 이상일 때 음수부분이 존재해야 돼. 얘들아, 이거 한번 잘 봐. 이거 t가 0이나 k나 2가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0일 때 이렇게 꺾였어. 그리고 이렇게. 근데 3 이상일 때 음수 부분 있어? 없지. T가 만약에 K야. K가 되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3 이상일 때 없지. T가 만약에 2가 되면 그러면 여기 부분 꺾여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2일 때는 이렇게 양쳐졌지. 뭐 말하고 싶냐면 어쨌든 T가 0이든 K든 2든 간에 여기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왠이 3 이상일 때 음수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이런 것들도 안 돼. 왜냐면 2보다 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꺾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은 다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맞아 우리는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러면 T는 뭘까? 이게 만약에 T가 K가 되게 된다면 이쪽 부분 안 꺾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쪽 부분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 만약에 T가 K야? 그럼 여기 그렇게 해주고 여기 뒤집어지면 3보다 큰 부에서 음수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T가 만약 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치? 이렇게 0이 될 수 있나 근데? T가 0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쯤에 3이 있으면 되는 건가? 그치? 3 이상일 때 GM이 연대되는 건 절반이 있다. 그럼 여기가 3 되는 거야. K일 때는 어쩌지? K일 때 0일 때 0일 때? 0일 때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3, 0일 때 상관없겠다. 그리고 2일 때도 상관없을 것 같아. 2일 때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0일 때 1일 때 다 상관이 없어. 어쨌든 여기 부분에 음수 부분이 있으면 돼. 3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T가 2일 때 한번 생각해볼게. 2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괜찮지? 그리고 여기가 누가 되고 3 이상인 곳에서 저도 음수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저도 하나. 그래서 잘 봐. 이게 오른쪽 부분 보이지? 이 오른쪽 부분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다, 그렇지? 음수니까 여기에서 한 개가 있는 거야. 이제 음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두 개만 있어야 되니까. 한 개만 있어야 되면 3인 부분에서 음수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침 나오는데 이미 여기에서 한 개가 나왔어. 괜찮지? 그러면 3일 때 음수가 나오고 4일 때는 음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지? 딱 하나만 나와서 4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지. 그래서 K가 3이 되면 안 되죠. 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K는 3보다 푸셔야 되고 4는 예수가 있긴 하겠다. 그렇지? 이게 K가 4가 되더라도 먼저 3인 플러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범위가 일단 하나 나왔어요. 여기가 괜찮을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 얘들아, 결국 그 두 개의 집합값은 2 또는 3이야. 2하고 3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3이거나 또는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신경 자, gx 다시 한번 써보면 gx 값은 결국은 여기 x가 2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fx니까 fx식이 이거로 했었잖아. 그거 반대로 마이너스 ax x 마이너스 2 k가 2가 했으니까 t가 있지, 그치? x 마이너스 k라고 써요. x 마이너스 k. k는 사실 x 마이너스 k라고 써야 되죠, 그쵸? k. x 마이너스 k하고 여기는 이제 x가 2보다 작을 때 뒤집어지는 게 되지. 다음에 여기는 ax,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x가 가장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G-1과 G의 값을 구하려고 해. G-1, G를 둘 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10은 2개. 대입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 문자도 2개 있으면 우리는 결국 A형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 A형 K 값 잘 구하고 이 범위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2, 3과 3을 각각 대입해서 맞는 순서상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A형 K 값을 만듭니다. 자, 설명 좀 보자. 어렵지, 그치? 어려운데 맞아.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번 정도는 다 있어서 여기까지 쓸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이 t 값은 0하고 2나 이제 k 같은 것만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이게 첫 번째고 이 값이 응수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m에 1, 2, 3을 대입해볼까? m이 1 때 무슨 그렇지? 여기는 이제 응수가 되니까 m이 2일 때는 요 이제 옮기지는 게 있어. 2에서 5에서 응수가 되면 이제 한 개 남은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고. 다음에 m이 3면부터 이상일 때는 gm이 이걸 작업을 되는데 여기서 또 핵심은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m이 3가 그때 적어도 한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2가 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차피 뒤집어지니까 3 이상일 때 음수가 하나도 안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잘 정리해서 마무리가 어렵다 하지. 다시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니까 2, 3이나 결국 저 m의 집합 두 개는 2, 3이나 3, 2가 된다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 계산해서 A형 K가 구해줘. 여러분부터 하자면 3, 2일 때가 맞아요. 2, 3일 때는 K 값은 좀 모순이 생겨요. 두 개가 나야 되니까 1일 때 안 되고 2일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일 때 적어도 하나 음수분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n 3분의 이상 그러면 그래프는 하나밖에 만족합니다. 이상하네. 해보면 K가 3대 11하고 얘가 13대 3 이렇게 나오네.
볼까요? 보니까 t가 0일 때 왜 안 되니까 t가 0일 때 만약 이렇게 되면은 t가 0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t가 0 되면 지원값이 양처되는 거죠, 그렇지? 지원을 우승했었지? 여기 무조건 주입해줘야 되는 거야, 이쪽이. 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1 대입한 값이 양처되니까 지원이 음수형으로 유대가 돼서 저기 앞쪽 부분, 이 앞쪽 부분도 뒤집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설을 이용하면 t는 2밖에 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계산 한번 마음해 보시면 계산이 좀 약간 빡세거든요. 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질문할 거 있으니까. 지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숙제 낼 것 중에서 질문 좀 받을게요. 수열부터 할까? 혹시 수열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 2번 또 47번 45번 1번 19번 또 41번 41번 자, 그러면 55페이지 2번부터 4번 보도록 합시다. 55페이지 몇 개 좀 끌고 넣어주시죠. 자, A2가 마이너스 4고 공사 0의 등차수 A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고 했었네. A2가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리고 등차수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라 표시할까? A1은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표시할 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하자. 마이너스 4 기준에서 D만큼 앞으로, D만큼 뒤로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둘이 더한 거 예를 들어서
B원값에 대해서 보면 B원값은 A1 더하기 A2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고 이렇게 하니까 B원값 구할 수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하면 돼요. 그렇죠? B2는 뭘까요? B2는 2를 대입하면 A2 더하기 A3이 되니까 A2랑 A3을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괜찮죠? B3도 마찬가지예요. B3도 A3 더하기 A4를 의미하니까 A3하고 A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돼서 사실 이것 또한 등차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차가 1이 등차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B4라는 기호도 잘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다 표시했으면 그러면 우리 여기서 3개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공차가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공차가 2인 3개. 공차가 2인 3개는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B1, B2, B3하고 같아지는 거. 이것은 공차가 2D인 거가 되니까 얘가 될 수 없어. 이거 공차 D밖에 안 돼서 그렇지. 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야겠다. 이 3개. 그렇지? 그래서 얘가 A1, 그 다음에 A3, A5가 되거나 그렇지? 또는 B2, B3, B4가 A1, A3, A5가 되거나 그렇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 1번 여기 상황이 그럼 해보자. 이거 상황이 될까? 이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거 좋지. 얘는 공차 2D인 등차 수열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B1하고 A1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B1 값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고 그 다음에 A1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지. 그렇죠? 괜찮죠?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1번 경우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게 B2부터. 딱 3개만 해보면 되는 거야. B2, 그 다음에 B3, B4.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거가 얘랑 같아질 수 없어. 이렇게 되면 4D 차이가 나잖아, 그렇지? 여기서 4D가 되는 3개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한 3개만 뽑아낼 수가 있다, 그렇지? 요거랑 요거. 그리고 세 번째는 B3, B4, B5가 여기랑 같은 이걸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x가? 일단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됐고 여기서 만족하는 순서상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을 거야. D가 이제 2개가 나오나 봐. A도 뭐다. A는 이제 그래도 처음 나오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 아마 되나 봐. 그래가지고 A 집에 합이라는 게 나올 거야. A 값 아마 두 가지 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상황이니까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열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조금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체크해준 좀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얘가 같아질 수 있는 게 해보니까 공차가 있네? 그러면 A1, A3, A5만 얘랑 같아질 수가 있다는 소리 들었지. 이건 잘 정리해보고 다 정리했으면 4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 정리했지? 그래서 다음 60페이지 47번. 다음은 최대한 대비할 점수의 값을 구하시고 지워야 되지? 나왔죠?
무분자연수 K에 대해서 A4K가 R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A4제곱 나죠. A4제곱은 A4제곱. A4는 1을 대입한 값이니까 R 값이 된다. R은 여기하고 여기 잘못이다. 일단 그러면 A5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A5 값은 어떻게 될까? A4가 아니면 A5 값. R 값이 0을 사이니까 당연히 5가 적게 되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A4 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얘들아, 요거 R 값이 절대값이 이제 0을 사이거든. 요거 절대값이 5로 나갈까? 절대값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A6도 잘 체크해볼 수 있어. A6 값은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R값이 3이 되는데 A6 값을 보면 그 전에 있는 값 또한 5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거 A6 값이 A5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R값이 3이었잖아. 이 값이 이제 아니었어. R값이 3. 여기는 R 더하기 3에다가 적용되니까 이 값이 이제 R 더하기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죠? 여기 이제 R 더하기 3, 여기다 3을 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5를 넘지, 그치? 괜찮죠? 이게 음수값이 되더라도 5를 넘어요, 그렇죠? 어쨌든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값은 절대값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7 값도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A7 값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는 값이 이제 넘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이제 여기다 2분의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R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고민해보자. 이게 절대값 1 넘어 안 넘어? 5 넘어 안 넘어? 안 넘지, 그치? 그래서 어찌까지? 자, A8을 우리 결국 구할 수 있을 테고 A8은 여기다 이 대입법 값이야. R의 값이 되지, 그치? 거기에서 R값 구할 수 있는 거야. 일단 R값을 구하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A4가 R이란 거 알고 A8도 R점이란 거 알아. 근데 여기 R이 있어가지고 오해하긴 했는데 하다 보면은 요 A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저희 R 값이 5다 큰 작은지는 눈치챌 수 있단 말이야. 우리 R 8까지 구할 수 있어. 이 값은 절대값이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3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 2j R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됐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H1 3 그래서 마이너스 2j R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값은 사실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R제곱값하고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범위에 맞는 R값을 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2분의 1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것에 만족한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일단 요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생각 한번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어. 딱. A4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좋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면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보다 보면은 AN이 이제 5보다 커나 그런 만족한 비계좌 수학을 구하는 건데 우리 설마 100까지 다 해보라는 소리는 아니잖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뭐 승계의 이상합니까? 순환에 대한 개념이 사용되는 거지. 반복된다는 소리 아닌가? 우리 100까지 원체는 다행이겠지. 순환이 되지 않아서 뭐 규칙성은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1부터 차례대로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값이 이제 A4잖아, 그치?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야.
A4를 알았을 때 그 반대로 A3, A2, A1을 구해가는 방식이야. 우리 A1을 하면 A4 구하는 건 너무 쉽지만 A4를 알았을 때 그 반대로 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뜻이 알잖아. 그리고 우리 이것은 저번 시간에 연습했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 우리 A4가 6어면 A5부터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앞에 문제야. A4가 주어졌을 때 A3 그리고 A2 그 다음에 A1 이쪽 방향으로 역방향을 생각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하고 무슨 되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그 순서상을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러면 A3은 위에 따르면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지. 3을 따로 쓸 때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거의 절대값 뭐보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오케이. 괜찮죠?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된다는 경우면 이게 1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안 되죠. 얘가 만약에 즉 A3이 만약에 1이 되면 이거에 만족하지 않잖아. 그렇지? 괜찮죠? 이거 안 되고 이거 계산 다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또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찾아서 순서 찾으셔야 돼요. 뭐가 되겠지? 먼저 이거 됐고 여기서도 다시 위에 거 해보고 저 범위에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반대방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보도록 합시다. 좀 써보고 근데 선생님 이거 왜 마이너스 2분의 저렇게 안 쓰고 했냐면 아마 이런 문학을 좀 더 계산을 좀 좋고요. 그렇죠? 자, A2는 3을 따져 예상했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반을 해서 예상했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더하기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쓸 때 얘가 되잖아. 얘 오케이. 근데 얘가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A1 값을 구하는 거야. A1 값도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A1 값은 7이 나오려면 여기는 4가 되거나 그렇지? 4가 되거나 여기는 반으로 해서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지? 예, 오케이. 예를 들어 A1이 뭐 나와있나? A1이 뭐라고 나와있을까? A1이 응수로 했네. A1 패스가 이거 패스. 그래서 A1부터 값이 나왔다. A1 값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A2 값은 6 더하기 1, 7. 그렇지? 그 다음에 A5도 이제 이렇게 했으면 A5도 한번 그려봐. 근데 이제 규칙성이 막 첫 번째부터 규칙성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막 두 번째부터 규칙성 나오거나 아니면 세 번째부터 규칙성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써서 해보세요. 알았죠? 그 규칙성 찾는 거 이제 눈치채서 잘 풀면 될 테니까 이런 방법 문제 푸시면 됩니다.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5를 넘는 애들이 있거든? 절대값이. 그래서 쓸 때 이렇게 한번 써봐. 쓰다 보면은 5를 넘는 애들이 있어. 그런 넘는 애들을 잘 보고 어느 순간에 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4K-2일 때 순서가 4K-2번째일 때 막 5를 넘는다. 그렇게 잘 파악해서 하면 되니까 잘 정리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오세요. 자, 그래서